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윈터스쿨 전략반,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막 그냥 밀어붙여서 이렇게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꾸 뭐 이제 제가 이제 1년 내내 패키지 강의하면서도 이제 그랬어요. 선생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끝까지 공부하십시오. 막 이렇게 시험 끝까지 보십시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을 때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면 정말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지만 진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이제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쵸? 공부가 아직 너무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뭐 자꾸 떨어지고 그러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맘먹고, 근데 이제 처음 시험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 한번 가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이제, 또 이게 자신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실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자꾸 이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경험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그쵸. 전략적으로 내년에 붙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고 저와 함께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반에서는, 논술, 개론, 과정 다 이제 공통점이 좀 있긴 하지만, 특별히 요 논술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 글 쓰는 방법 있잖아요. 논술 글 쓰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서답식 답안 쓰는 팁, 요거를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내용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사주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4회 동안 이제 이 논술 공부를 하시면은 1월달 들어가실 때는 좀 그래도 많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론하고 과정도 토대가 되는 것들을 이론을 다뤄드리면서 이론만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매 시간 문제 풀고 그다음에 요약도 해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 이렇게 문제만 또 많이 다루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문풀반이라든가 실전모고반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풀이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겁니다. 그때보다 훨씬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자, 어쨌든 오늘 논술인데요. 이 논술 시간에 일단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첨삭한 답안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또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우리 논술 같은 경우에, 그죠? 일단은 이제 뭘 연습할 거냐 하면, 우리가 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체 큰 문제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큰 문제도 써볼 거고요. 오늘도 이제 전체 큰 문제도 써볼 거예요. 큰 문제도 써볼 거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따로도 써볼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 일단 따로 쓰면서 뭘 연습을 하실 거냐 하면은, 제가 선생님들 이제 답안지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막 잘 쓰시는 선생님인데 막 엉망으로 쓰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간이 모자라나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대체로 개요도 작성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요도 쓰는 시간을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해서 일단 제가 소문항 작성하는 양식을 새로 조금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개요도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개요도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1번 문제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이렇게 해서 1번인데 1번은 이제 김교사 대화 중에서 써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김교사 대화 중에서 써야 될 거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만 좀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학, 그쵸? 그다음에 갈등 이런 식으로 있다. 장학 중에서는 요거는 인터넷을 활용한 거다. 갈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사 간,
하나는 학부모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학습 공동체다. 학습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개요도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교사 대화 중인 거는 이제 여기서 찾아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가도 밑줄 긋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다 또 써놔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화 중 아닌 거죠. 그냥 대화 중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발달이다. 아이들의 발달하고 상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상담은 뭐 학부모 상담인데 이때는 이제 그 소그룹 상담이다. 소그룹 상담. 그다음에 소그룹이다 보니까 소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워크숍이다. 예를 들면 워크숍 이렇게 해놓고 워크숍 이렇게 또 뭐 특징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다 완벽하게 쓴 상태로 거의 초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데 물론 이제 그게 편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 10분 중에 9분은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막 9월달, 10월달 돼갖고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은 습관을 조금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간략하게 키워드만 써보면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초안 요렇게 써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답을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200자 내지 400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문제씩 쓸 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답을 이게 5줄짜리 4개예요. 5줄짜리 4개인데 5줄짜리 4개면 그래도 많이 쓸 수가 있죠, 사실. 근데 보통 이제 한 문제니까 이거는 한 10줄 정도만 이제 완성하실 때 요 답안지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가. 평가는 이제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내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개념 설명이 어려웠다. 개념 설명이 잘 안 됨. 뭐 이렇게 하시던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다 모범 답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보니까 주어 동사가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안 돼 있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첨삭 과제들 제가 요거를 첨삭 과제로 보내십시오. 이거를 첨삭 과제로 보내십시오 하는데 첨삭 과제로 보내실 때 요걸 그대로 보내봐 주세요. 여기다가 초안하시고 성함은 물론 꼭 써주셔야 돼요. 성함 꼭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성함 안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그 답안지 찾느라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찾긴 하는데 어떤 때는 못 찾아져요. 이게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 저한테 첨삭이 한꺼번에 왕 많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봤는데도 못 찾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회신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잘 없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지 찾긴 하는데 어떤 때 제가 카페에다가 잃어버린 답안지를 찾습니다. 막 이런 것도 올리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뭐 선생님들도 늦게 피드백 받으면 좋으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함을 꼭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여기 초안 잡은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초안 잡는 것까지 제가 조금 봐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답 쓰신 거는 물론 제가 봐드릴 수가 있고, 요 밑에다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제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보면서 평가해보신 걸 보면은, 선생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이거 잘하셨는데 왜 여기 못했다고 평가해놨지?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한 문제씩 된 거는 요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형식을 제가 하나 첨부해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요거 소문항이 과제로 나가진 않아요. 오늘은 서답식 문제가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답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식이에요. 그쵸? 오늘은 이제 요 네 문제,
네 문제, 유아교육개론 네 문제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 학원에서 거의 실제하고 똑같이 만든 형식인데 이건 저희 학원 거예요. 그쵸? 학원 거니까 요거 거의 실제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출력을 A4 사이즈로 하셔도 되고 B4 사이즈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출력 다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형식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도 당연히 성함을 꼭 써주셔야 돼요. 성함 쓰는 거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당부드릴 거는 여기다가는 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뭐 쓰지 마세요. 네. 여기 수험생 유의사항에 보면은 문항 칸에는 쓰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쓰지 마시고요. 어디부터 쓰시냐 하면은 여기부터 쓰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유의사항하고 똑같이 틀린 글씨 있을 땐 이렇게 두 줄 그어서 깨끗하게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일로 가는 거다. 아니면 여기다가 답을 써놓고 이거는 여기에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연습할 때부터 우리 지금 연습할 때부터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실전 같은 습관을 몸에 지금부터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답식 문제하고 이제 1번 문제가 우리 보통 이제 문항 1이다 이러면 요게 작은 1, 작은 2, 작은 3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눠지잖아요. 그거 여기다 이제 다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문항 4까지 가면 한 문제당 2문제 내지 3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16문제 정도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뭐 한 14문제 될 때도 있겠지만 한 16문제 정도 여기다 답을 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일단 네 문제, 오늘 첫 주니까, 첫 시간이니까 유아교육개론 네 문제 정도 여기다 서답식 답을 쓰시고요. 오늘은 서답식 답안을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은 그쵸 유아교육개론 제가 첨삭해드릴 거니까 여기다 성함 쓰시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답안지 양식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답안지예요. 이거는. 논술 답안지 이것도 우리 학원 답안지인데요. 학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 요것도 그죠 2장이에요, 원래. 이렇게 2장인데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샘플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양식으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제 1, 2, 3, 4번 진짜 실전 문제하고 동일한 그런 과제가 나갈 때는 요 답안지에다가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요 바깥에 그쵸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막 답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여기다가 막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는 잘려가지고 채점관한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만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씁니다. 이렇게 딱 맞추도록. 그렇죠? 예, 이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쓰시다가 씁니 절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뭘 절로 넘겨 그냥 여기다 쓰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채점관한테 안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 요 칸에 딱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 같은 경우에도 두 페이지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분량인데 가능하면 한 페이지는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근데 뭐 이제 분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는 최소한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2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는 완전 공란으로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양식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논술문 작성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난 다 아는데 이런 선생님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논술문 작성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장학 연습 문제하고 모범 답안 볼 건데 요건 소문항이에요. 한 문제짜리. 그래서 요 한 문제짜리를 보는 이유는 뭐 이제 지금 처음으로 난 글쓰기 처음 하니까 한 문제짜리 보면 좋아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나는 잘 쓰는데 막 그런 선생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를 읽는 연습, 그 다음에 아까 그 초안하는 연습, 그 다음에
내 글을 보고 내가 평가하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쓴 모범 답안하고 선생님 답안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한데 이거 처음부터 전체 답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작은 문제 하나 보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장학 요거 한 문항이에요. 전체 시험 문제 중에 한 문항으로 만든 건데 요거는 기출 아니고 기출 유형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상 문제를 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인 뭐 그 장학, 교사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오늘은 이제 장학, 교사론, 상담 요거 세 가지 주제잖아요. 그런 주제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장학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상 문제, 실전 문제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도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큰 문제로 구성이 된 거예요. 자, 그 예상 문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 또 해설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모범 답안 또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 또 제 걸 보시고 그다음에 요 뒤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답안지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서 만든 답안지 그런 데다 또 써볼 수 있게 여기 다 첨부해놨으니까 일단 제가 낸 문제, 요 문제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기출도 아니면서 기출 유형 비슷하면서 뭐 아무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은 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너무 많은 기출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봤고요. 모범 답안까지 제가 드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가장 최근 시험 문제죠. 2021학년도 논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1번 모범 답안 1번만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1번이 학부모 이제 상담 워크숍 그쵸? 부모 워크숍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개별 상담 얼굴 보고 하는 개별 상담, 전화 상담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문제를 좀 볼 겸 해서 요거 1번 모범 답안을 볼 건데요. 요거 이제 1번만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또 자세하게 전체를 보는 것보다 하나를 보면은 왜 우리가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1번 문제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보는 김에 전체 해설을 또 해드릴게요. 전체 해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또 1번 모범 답안도 드리지만 요건 전체 모범 답안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도 이제 많이는 아니고 오늘은 2021학년도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논술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답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1주차 문제는요. 여기 지금 요 교재로 넣어놓지 않고 따로 문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문제는 따로 모으시고 해설하고 이렇게 문제랑 해설이랑 따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설 파일하고 문제 파일은 지금 분리했어요. 문제 파일은 분리했습니다. 해설 파일은 여기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정답과 해설이 있는데 여기 제가 모범 답안 다 써놨어요. 이 서답식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그 서답식 답안지에다가 선생님들 한번 써보시면 되고 오늘 과제는 요거예요. 요거 유아교육개론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네 문제 요거를 써서 서답식 일단 서답식부터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써서 저한테 성함을 꼭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고 선생님들 뭐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점은 굉장히 장점이고 사실 이 서답식 답안지를 보면은 공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건 좀 자세히 정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 요 정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분량이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분량 너무 많이는 안 드릴게요. 한 60페이지 정도면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 분량을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60페이지지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공부를 좀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여기 첫 번째로 논술문 작성법도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일단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한 문제당 그렇죠?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논술 같은 경우에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구성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 결론 각각 한 문단씩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3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 한 문단, 2번 한 문단, 3번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론, 결론 각각 한 문단이니까 벌써 두 문단.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한 문제당 한 문단이니까 3번까지 있으면 세 문단 해서 총 5문단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한 문제당 한 문단입니다. 자, 문단이란 뭡니까?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글을 쓸 때 그쵸. 요렇게 종이가 있으면 글을 쓸 때 종이를 너무 가로로 해 놓으니까 우리 시험지랑 모양이 너무 달라요.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몇 자 들어가서 시작해서 이렇게 글을 요렇게 쓰잖아요. 몇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쓰잖아요. 요게 한 문단입니다. 문장은 뭡니까? 문장은 그랬습니다. 마침표 찍는 거. 근데 요런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마침표 찍는 문장 여러 개가 합해서 한 문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 문단, 문단 들어갈 때는 처음에 여기 두세 자 들어가서 쓰셔야 됩니다. 서론 한 문단, 그쵸? 그 다음에 1번 문제 한 문단, 또 2번 문제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이 또 있으니까, 그쵸? 여기, 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 문단, 그죠? 그 다음에 결론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이제 한 문단 더 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당 한 문단,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또 쓰시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 문제당 한 문단이면서 요게 이제 배점에 따른 배점 대비 분량.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이 많은 문제는 분량도 많이 써주시고 배점이 적은 문제는 분량도 조금 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당 한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쓰실 때는 항상 두 갈씩으로 써주십시오. 두 갈씩. 두 갈씩으로 써주세요. 두 갈씩. 뭐뭐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김교사가 생각하는 김교사의 역할 갈등에 대해서 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김교사의 역할 갈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죠? 제가 말이 왜 이렇습니까? 자, 그래갖고 여기 왜 두 가지 써라 이러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세 가지 써라 이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쓰라 그랬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쓰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두 가지 쓰라 그랬으면 두 가지만. 세 가지 쓰라 그랬으면 세 가지만. 자, 이렇게 두 갈씩으로 해서 쓰실 때는 문제 순서대로 간단하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답만 딱딱 쓰셔도요. 한 페이지 꽉 차요. 그쵸? 그래서 여기 두 갈씩을 쓰시고 문제 순서대로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채점하는 사람도 안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안 헷갈려요. 요즘에 우리 문제가 문제 구조 자체가 내용은 쉬운데 문제 구조가 엄청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틀린 이유를 세 가지씩 쓰고 그쵸?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또 세 가지씩 쓰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세 가지씩 쓰시오. 이러면은 사실 내용은 되게 쉬운데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대로 세 개씩 딱딱딱 쓰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갈씩으로 어려운 점은 틀린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두 갈씩으로 꼭 써주시고 문제 순서대로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꼭 써주세요. 왜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편지 쓰고 이런 습관이 돼서 육하원칙대로 안 쓰고 그냥 약간 시적인 글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적인 글이 정말 멋있죠. 그런데 우리 논술 쓸 때는 시적인 글로 쓰시면 안 돼요.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자, 육하원칙은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요게 육하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누가 대신에 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누가 왜 요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다른데 어쨌든 크게 말하면 요렇게 6가지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요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하원칙에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뭘 빠뜨려요. 누가 했는지도 빠뜨리고 어떻게 했는지도 빠뜨리고 그래서 문장을 막 쓰다 보면은 있잖아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가능하면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그쵸? 짧게 써주세요. 짧게. 그래서 아무리 짧게 써도 막 반줄만 쓰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쓰다 보면. 그래서 짧게 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막 네 줄 가서 마침표 딱 찍히고 이러면요. 이게 뭐 완전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막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좀 짧게 한 줄 반 정도의 맞춤표 하나씩 찍게끔 아무리 많이 써도 두 줄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짧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쯤 되면은 나는 진짜 글을 못 쓰니까 필사해야겠다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논술 공부 처음 시작할 때 필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필사 저한테 막 물어봐요. 필사 좋아요, 나빠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필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필사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글 갖다 놓고 보고 그대로 뺏겨 쓰는 거예요. 그거는 뭐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필사는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필사는 그런 필사가 아니고 제 모범 답안 있잖아요. 그쵸? 저랑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제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고 제 모범 답안을 덮어놓고 쓰시면 제일 좋아요. 그죠? 덮어놓고 쓰시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랑 강의도 듣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 덮어놓고 쓰시면 좋고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덮어놓고 쓰다가 모르는 데는 다시 열어보세요. 그죠? 다시 열어보고 어떻게 썼지? 그리고 다시 덮고 쓰고 그렇게 하시는 필사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글 다 잘 쓰셨어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처럼 쓰시면 만점 받아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처럼 쓰면 만점 받게 해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강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쓰시면은 다 만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점 받는 답안지 교수들이 좋아하는 채점하는 교수들이 좋아하는 답안지를 제가 모범 답안으로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나랑 어디가 다른지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필사 연습을 하실 거면 제 답안지 갖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 답안지를 읽어보시고 덮어놓고 써보고 근데 덮어놓고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열어놓고요. 가능한 한 보지 말고 쓰다가 모르는 데 있으면 또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필사는 제가 추천을 좀 드려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제 답안지라도 보고 그대로 쓰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좀 어려우셔도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안 보고 쓰시고 정말 모르는 부분을 한 번씩 보시고 그런 필사가 첫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아예 다 덮어놓고 제 거 이제 필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 모범 답안은 덮어놓고 해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사실 장학 이론 이런 거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여기 제가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 붙여드리거든요. 이것도 해설이 있어요. 여기 해설 다 있는데 해설을 다 붙여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 아직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냥 쓰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해설지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냥 따다 쓰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연습이 지금은 좀 필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되면은 나중엔 다 덮어놓고 쓰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필사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제 모범 답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범 답안을 읽기. 모범 답안 읽기. 그 다음에 덮어놓고 쓰기. 그죠? 덮어놓고 쓰기. 근데 덮어놓고 쓰는 건 좋은데 이제 조금씩 보셔도 좋아요. 자, 요게 이제 1단계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단계는 이제 모범 답안은 아예 다 덮어놓고 무조건 덮어놓고 그쵸? 모범 답안은 아예 안 보고 해설만 그쵸? 해설만 필요할 때 보기. 있어요. 그렇죠? 해설만 필요할 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죠? 문제만 열어놓고 다 덮어놓고 쓰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첨삭까지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4주 사이에 글이 완전히 좋아지셔서, 이제 1월 달부터 공부하실 때는, 논술은 뭐, 이제, 다양한 주제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뭐, 난 논술은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금 제가 논술문 작성법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자, 좀 쉬었다가 논술문 작성법부터 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